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마젠스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알려주실지 먼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자, FOMC와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자, 하나, 그리고 해외에서 또 하나 이렇게 좀 잡아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해석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일단 무엇보다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미국 시장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고 다시 또 약간 좀 기대감도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일단은 FOMC는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우리 빅스텝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0.5에서 다시 0.75% 우리 지난 주말에 좀 이 우려감이 좀 있었죠. 근데 다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번은 좀 나와줘야 되는 어떤 그 금리 인상이다.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테크 기업들, 즉 다우 지수가 230포인트 오늘 이제 반등의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주죠. 자, 13,000포인트가 오늘 지지가 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보는 차트가 이제 애플이죠. 애플이 162달러 선이고요.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전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고요. 거의 좀 비슷한 모습이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지난 21선 아래 구간에서 지금 현재 약보합 정도 이제 마감을 한 상황이고,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는 전저점이 이탈되고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3, 4일까지 저는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 국내 시장에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려면 일단은 어떤 그 반전의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까지는 당분간 횡보하는 모습들이 좀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외인들의 이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죠. 1247원 6전으로 지금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원화 약세에서 사실 외인들이 이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매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느냐를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구간에서 선물 쪽에서는 이제 매도 지난 어제까지 지난주 초반에 이제 매수했던 물량들을 이제 금요일까지 다 매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한 500억 정도 이제 매도가 좀 나타나면서 선물이 350.7585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일단 단기적인 어떤 그 매매 포인트도 메인들이 어제 포지션을 좀 잡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이제 선물의 이제 방향도 지금 바닥을 어떤 그 변곡을 보려고 하는 자리인데 이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비추세 국면을 가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차는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게 운수 장비, 자동차 업종들의 이제 지수 업종 차트인데, 자, 계단식 상승으로 N자형 파동을 나타내면서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현대차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현대차는 지난 3월 15일 이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자리에서 보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도 이제 국내에서만 이제 경쟁을 하는 모습들이 아닌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가 사실 지금 1000달러 선에서 위치를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다시 한번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동력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이게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건 일단 우리 국내 마켓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올라온다는 어떤 기대감은. 근데 그 반대편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게 지금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매도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실적이 사실 우리의 PR이 사실 고평가되어 있는 거 맞죠?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매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저점이 깨지고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죠. 즉, 현대차도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좀 드렸었습니다.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고점에서는 매수가 아닌 일단은 매도 그리고 단기 저점에서는 매수를 해서 오히려 이제 강하게 이제 수급이 오늘처럼 이제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다시 보유를 할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먼저 선행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선행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지금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비추세 국면이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FOMC 그러니까 즉 대외 변수 그러니까 대외 변수 어느 정도 재료가 발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박스로 갈 수 있는 어떤 지수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이제 909포인트 선에서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 또한 사실 전저점이 깨지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손절이 아니라 이 대형주들은 오히려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오히려 막 찬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대표적으로 신성장주들을 보게 되면요. 자, 지금 5,399포인트 선인데 우리가 대표적인 신성장주들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약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게 정고점까지 우리가 그죠? 예, 정고점까지 가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21선과의 이격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치고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LNF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고점까지 오니까 그죠? 예,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매물 소화를 하면서 다시 빠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이런 구간에서 LNF를 그동안에 예, 관심권에 가지고 있는 우리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3월 중순경부터 성장주들은 LNF, 에코프로비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똑같은 개념이죠. 아까 현대차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1선 깨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 반등의 자리가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그 다음 섹터에서 반등이 다음 우리가 포지션에서 반등이 약하냐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반등이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이제 낙폭가대 종목군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그죠? 17만 원에서 매수를 해서 대형주가 지금 10% 가까운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지수는 지금 아직 1% 이상의 수익도 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수익률이 올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지금 그죠? 바닥권에서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35만 원 이하에서 지금 벌써 30% 이상의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치고 가는 건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매수 수급이라든지 기관과 외인이 양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수급의 동향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좀 답답한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거래소 쪽에서는 전기전자 업종들이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또 가죠. 자동차 업종을 가죠.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에서 시간적인 걸 기다려야 되는 어떤 기간 조정을 기다리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도망갈 자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매도를 하고 그죠? FOMC에 대한 어떤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 오히려 우리 전기전자 업종을 말씀을 좀 드리면 좀 무겁지만 바닥권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자,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908포인트 선인데 오히려 저점이 깨졌지만 음봉이 떨어졌지만 음봉에 매수를 해서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이고요. 자, 코스닥 대형 100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768포인트 선인데 자, 이 바닥권에서는 오히려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이다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4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이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원화가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변곡의 포인트를 보고 있는 건 외인들이 선물 매수를 강하게 지난주 초처럼 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저는 그 시점에서 오히려 강력한 좀 바닥의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수는 지금 비추세 국면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가는 섹터 그렇죠?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가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대차를 많이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라오네 이걸 따라가는 모습들보다도 항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대형주들은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자리 이걸 체크를 하면서 그 시점을 코스닥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용을 해서 지금은 내가 만약에 주식을 신규로 매수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모아가는 관점이고 주식을 기존에 보유를 한 상황에서 조금 손실이든 아니면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든 지금은 오히려 좀 기다려서 그죠? 기간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포지션을 좀 잡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를 때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 입을 모아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투자의 기술까지 배워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